안녕하세요. 조현욱 과학과 소통 대표입니다. 오늘 2부에서는 가장 친화적인 자의 생존을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친화적인 자의 생존이란 영어로 Survival of the Friendliest라고 합니다. 즉 찰스 다윈이 얘기했던 적자 생존과 조금 대비되는 개념이죠. 지난 1만 년간 우리 종은 지구상에서 유일한 인간 종이었습니다. 휴먼, 인간이라는 말의 의미는 원래는 호모, 속의 동물이란 뜻입니다. 한 3만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구상에는 최소한 6종의 호모 속이 있었습니다. 호모 사피엔스도 있었고, 유럽에 네안데르탈린도 있었고, 아시아 일부에는 직립 원인이 있었고, 시베리아에는 데니소바인이 있었고, 인도네시아 플로레스 섬에서는 플로레시엔시스가 있었고, 남아공에서는 호모 날레도 있었고, 그런데 이상한 점은 지금 딱 한 종만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네안데르탈린과 현생 인류의 유전적 차이는 0.3%에 불과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 뇌 용적은 인간보다 네안데르탈린이 더 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게 실은 네안데르탈린의 두개골입니다. 그게 더 크다는 거죠. 오른쪽 제일 위에 있는 것이 호모 사피엔스인데 그보다 가장 도표상의 파란색 오른쪽 막대기에 있는 게 네안데르탈린 두개골입니다. 인간보다 뇌 용적이 네안데르탈린이 더 컸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필 네안데르탈린은 멸종하고 호모 사피엔스만 살아남은 이유에 대해서는 가장 친화적인 자의 생존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낯선 사람과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능력 덕분이라는 거죠. 현생 인류는 왜 다른 인간종보다 오래 살아남았나? 라는 뉴 사이언티스트의 기사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성공한 것은 네안데르탈린, 데니소바인, 플로레스인보다 더 큰 무리를 지어서 협력하면서 살았다. 그리고 자기 혈통 집단이 아닌 집단과 네트워크를 협력을 하는 독보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서로 폭넓게 협력하는 집단이 성공 가능성이 더 높았다. 증거가 뭐냐? 예컨대 32만 년 전 케냐 남부 지역에서 보면 흑요석이라고 화산 창촉에 사용되는 왜 까맣고 반들반들 유리처럼 생긴 돌이 있습니다. 그 귀중품이었는데요. 이것이 그로부터 한 80km 넘어선 곳에서 온 것이다. 그런 기록도 있고요. 3만 년 전 아프리카에서는 타조 알 껍질로 만든 구슬을 300km가 넘는 거리에서 교환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중간중간에 교역 장소가 있고 교역 마을이 있고 서로 모르는 사람들끼리 상호 협력했다는 뜻입니다. 5만 년 전에 인간의 도구가 급속도로 발달하기 시작했고 바늘도 2만 5천 년 전 이상부터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협력하고 스스로 순해지고 하는 동물이다. 그런 의미에서 호모 퍼피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퍼피라는 건 강아지라는 뜻인데요. 다시 말해서 작은 강아지 같은 인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얼굴과 신체가 윤곽이 점차 부드러워지고 더욱 어린 젊은이 비슷해졌고 여성스러워졌다. 그리고 지난 2만 년에 걸쳐 뇌 크기는 10% 이상 줄어들었다. 뇌 크기가 줄어드는 이유로는 세로토닌의 영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그림에서 보면 이 인간의 뇌는 이 다른 네안데르탈린처럼 뒤통수가 이렇게 튀어나온 게 아니라 둥그런 공 모양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 전부가 치아와 턱뼈도 더 어린애처럼 변했다. 이런 것이 이 세로토닌의 영향이라고 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공격성이 줄어들고 협력성이 늘어난 인간의 진화와 관계가 있다 이겁니다. 마치 인간 호모 사피엔스와 네안데르탈린의 관계는 개와 늑대 간의 관계와 같다. 우리의 두개골은 앞뒤 길이가 더 짧고 동그랗다는 얘기죠. 모양이 더 둥글며 눈썹뼈가 덜 돌출해 있다. 다른 호모 속의 다른 고인류들은 눈썹뼈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장 친화적인 자의 생존, Survival of the Friendliest라는 용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브라이언 헤어와 바네사 우즈가 쓴 책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호모 퍼피라는 것은 우리 종에서 가장 공격적이거나 강하거나가 아니라 가장 친절하고 협동심을 발휘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개가 늑대에서 진화해서 성인이 되어서도 강아지 같은 특성을 유지하는 것처럼 인간도 어린아이 같은 사교적인 특성, 친절함, 공감 능력, 사회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능력 등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번성할 수 있었다는 거죠. 문명의
이기심과 경쟁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견해와 달리 인간은 선천적으로 선하고 이타심을 발휘할 수 있는 존재다. 이것을 스스로 길들이기 혹은 자기순화, 이 단어 자체, 즉 다시 말해서 자가순화 혹은 뭐 자기가축화라는 단어는 하버드 대학의 영장류학과 리처드 랭엄이 제시한 개념인데요. 인간이 온순하게 진화한 것, 친화적으로 진화한 것이 자연 선택으로 이루어졌다. 공격적이지 않고 서로 협력하고 친화적인 개체가 생존하고 번식하는 기회가 오히려 늘었다. 그래서 더 많은 자손을 낳았다는 얘기입니다. 특징이 이제 치아 크기가 감소, 두개골과 뇌 크기가 줄어들고 얼굴도 이렇게 조금 단축되고 그 다음에 남녀 신체 크기가 차이가 적어집니다. 남녀 신체 비율 차이가 한 10% 내지 한 15% 정도 나는데요. 다른 영장류 동물들은 더 크게 납니다. 침팬지가 가장 비교적 적게 나는 편에서 15 내지 20% 차이가 나고요. 수컷이 큰 게 고릴라나 오랑우탄은 훨씬 더 몸집 크기가 차이가 큽니다. 다시 말해서 공격성이 적은 것이죠. 수컷이 혼자 암컷은 많이 차지하지 않는 일부 일체제에 가까운 유순하게 사회적 협동을 이루는 특징 중에 하나가 성적 이형성의 감소라고 합니다. 성적으로 신체 크기가 다른 것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리고 놀이를 좋아하고 낯선 사람에게 너무 무서워하지 않는 유년기적 특징이 유지가 되고 사회적 능력이 발달했다. 그래서 이것이 복잡한 사회를 만들고 전 세계적으로 인류가 확장하는 것을 용이하게 했다. 보노보로가 이제 인간의 친화성의 예와 가까운 것으로 가장 꼽히는데요. 보노보는 침팬지의 사촌격인데요. 가늘고 긴 손, 작은 이빨을 지녔다. 하루 종일 놀기를 좋아하고 부침성이 매우 크다. 그리고 어린애처럼 보인다. 생물학자들은 이 호모 퍼피, 강아지 인간처럼 보노보가 스스로를 가축화, 스스로를 순화하게 길들여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게 보노보 엄마와 아기입니다. 지금 보노보 엄마가 보노보 아기를 이렇게 들어 올려주고 있는 거죠. 생긴 게 인간하고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요것도 유형 진화, 어린애 같은 모양의 진화의 한 특징이고요. 또 하나가 인간이 다른 모든 종류의 영장류와 다른 것이 얼굴이 붉어지는 것과 시선의 방향이 노출되는 겁니다. 얼굴이 빨개지는 거였죠. 창피하게 생각하는 부끄러운 거. 이때 얼굴이 빨개진다 이거. 이렇게 하는 동물은 인간밖에 없다는 겁니다. 얼굴을 붉히는 것은 모든 표정 중에 가장 특이하고 가장 인간적이다라는 것이 찰스 다윈의 생각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내가 관심을 갖는다는 거죠. 눈에 흰자위가 있는 것은 인간뿐입니다. 제 눈을 보세요. 왼쪽, 오른쪽을 보는지 눈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시선이 향하는 곳, 관심 대상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영장류 200여 중에서 이것은 유일하게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내가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를 타인에게 드러내는 것이죠.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에 특화된 겁니다. 그래서 눈썹 주위뼈가 톡 튀어나온 게 낮아지고 눈썹 표정도 다양화되고 그러면서 시선을 통해서 끊임없이 감정을 노출합니다. 사람들과 관계를 맺도록 태어난다는 거죠. 인간은 흰자위가 있어서 시선의 방향을 알 수 있다. 위에 사람입니다. 흰자위가 있죠. 아래는 침팬지입니다. 흰자위가 없습니다. 어디를 보는지 잘 알 수가 없죠. 그리고 눈썹뼈가 툭 튀어나와 있었던 것이 침팬지의 표정이고 눈썹뼈가 평평한 것이 인간의 표정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스스로 길들이기를 통해서 가장 친화적인 자가 성공하도록 진화했다라는 것이 지금까지의 설명이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농업혁명은 역사상 최대의 사기였다는 내용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과 소통 조윤욱 대표였습니다.